복도에 깔린 물살을 쳐 객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기호. 젖은 구두 사이로 들어오는 물 탓에 양말은 물론이거니와 젖은 발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찝찝함을 무릅쓰고 승객의 생존 여부를 계속해서 수색하던 중 기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코너를 돌면서 복도 양쪽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벽만 있을 뿐 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이곳은 혜민이 왔었던 곳이었고 혜민 또한 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였었지만 별다른 공간을 찾지 못해 헤맸었는데 불과 몇 분여 만에 기호 또한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것. 하지만 이미 혜민은 다른 비밀 공간을 찾아 반대편으로 넘어간 반면 기호는 바닷물이 들이친 탓에 바닥에 있는 문을 차마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여전히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기호는 최대한 코너가 있는 곳마다 이동하여 객실 여부를 확인해보지만 마땅한 객실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의 연속을 맞이하게 된 기호. 기호 또한 마치 미로에 갇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온몸에 닭살이 돋기 시작한다. 그리고 멀리서 이내 들려오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순간 깜짝 놀라 닫힌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려봤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수색을 재개한다. 기호는 이따금씩 바닥을 주시해보는데 그때마다 물이 들이차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물은 이제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기에 이르렀다. 기호는 한시라도 빨리 최대한 이곳을 둘러본 뒤 다시 위쪽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해 큰 보폭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보지만 배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물살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았다. 마지막 끝쪽 복도까지 모든 수색을 완료하였으나 마땅한 방을 찾지 못한 기호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 비상문이 있는 쪽으로 조심스레 벽을 딛고 이동한다. 비상문이 있는 곳까지 도착한 기호는 조심스레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밀어보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당황한 기호는 일단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돌리며 몸을 문 쪽에 밀착시켜 힘으로 열어보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그러자 기호는 손잡이를 돌린 상태에서 문을 부술 기세로 몸으로 문에 몇 차례 부딪혀보지만 그럼에도 열리지 않는 문. 이전보다 물이 더 유입되어 이제는 허벅지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 그런 탓에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물이 이전보다 더 차올랐고 그 압력으로 인해 문이 잠기지 않았음에도 잠긴 것 마냥 굳게 닫혀버려 이제는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기호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보는 기호. 이미 물이 들어차버린 곳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구조를 요청해보는 기호. 한층만 더 올라가면 로비로 향할 수 있는데 야속하게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있는 힘껏 문을 밀고 당겨보는 시도를 몇 차례 더 해봤지만 이제는 심신이 지친 탓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내 절망감으로 가득 찬 표정의 기호. 닫힌 문 사이로는 계속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데 이제는 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들어온다. 당황한 기호는 복도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한다. 유일한 출입구가 막혀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비밀 공간을 찾아야 되는 기호.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혹시나 천장에 문이 있을까 싶어 위를 쳐다보지만 천장등과 스프링클러만 있을 뿐이었다. 내부는 어느새 복부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하반신 전체가 물에 잠겨 이제는 수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보는 기호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곳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 내에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곳 전체가 물에 잠겨버리게 될 것이다. 기호는 4층에서 승객들의 떼죽음을 목격한 이후로 또다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요동치다 못해 이제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한 손으로는 명치를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잡고 복도 벽과 천장만을 주시하며 돌아다녀보지만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을까? 기호의 눈은 점점 풀려가고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물살은 이따금씩 벽을 쳤는데 이는 마치 기호에게 악마의 속삭임과 비슷하게 들리는 듯하였고 복도의 몇몇 전등은 깜빡거리더니 이내 등이 나가버리기에 이르렀다. 지옥으로 향하는 느낌이 과연 이런 걸까? 기호는 지금껏 세천년호 구조 과정에서 겪었었던 일련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자신을 마지막으로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끝쪽 복도의 꺾어진 쪽에 다시 당도하여 정면을 바라보니 복도 안쪽 구석에 하나의 캐비닛이 비치되어 있다. 이전에 수색할 때에도 봤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 등한시했었는데 이제는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것 마냥 홀린 듯 물살을 가르며 캐비닛이 있는 쪽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캐비닛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기호는 혹시나 문이나 통로가 있을까 싶어 고개를 양쪽으로 돌려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한 기호는
그제서야 비로소 체념한 표정을 짓기에 이른다. 캐비닛 앞에 도착한 기호. 높이를 어림잡아 보니 천장과 캐비닛 상단 사이에는 성인 한 명이 옆으로 쭈그려 있을 만한 공간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 기호는 결심한 듯 벽에 붙어 구두와 양말을 벗은 다음 캐비닛을 양손으로 붙잡고 맨발로 캐비닛의 손잡이 부분에 걸치더니 상단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힘이 붙여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내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다시 캐비닛을 양손으로 잡고 젖먹던 힘을 다해 캐비닛에 밀착하여 등반을 시도한 끝에 캐비닛 상단에 올라가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캐비닛 위쪽에 엎드린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여 자세를 잡기 시작하는 기호. 자세를 틀어 시선을 다시 복도 쪽으로 하여 정면을 주시하는데 벗어던졌던 구두와 양말이 둥둥 떠다니더니 이윽고 복도 끝쪽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쪼그린 상태에서 천천히 응시하는 기호.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삼도천을 따라 망자들이 저승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심장박동은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몸은 냉동창고에 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고 풀려 있었던 눈은 감기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기호는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손을 뒤쪽 주머니로 향해 스마트폰을 빼내기 시작한다. 젖은 스마트폰을 터치하여 화면 잠금을 해제하니 상단의 통화 주파수가 눈에 먼저 들어온다. 통화 주파수가 끊겨버려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문자를 보내도 전송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기호는 벌어진 입을 굳게 다문 다음 문자함으로 들어간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모와의 문자. 기호는 망설임 없이 부모와의 문자 메시지를 클릭한 다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떨리는 몸과 손끝이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불안정하게 깜빡거리는 복도의 천장등은 마치 기호의 안타까운 운명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이내 기호는 채팅 어플을 터치해 친구들과의 단체 톡방에 입장한다. 친구들끼리 나눈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는 기호. 자세히 보니 기호의 새천년호 출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이다. 부러움과 진심 어린 축하, 그리고 기호를 향한 격려의 이모티콘까지. 기호는 이내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제 다시는 친구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기호는 마지막으로 단체 톡방에 자신의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한다. 지하 1층은 이제 캐비닛 상단 높이까지 점점 물이 들어차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곳 반대편에서는 위쪽 열린 문 사이로 점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닷물. 당황한 혜민과 아이들은 순간 공포감에 사로잡혀 서로 몸을 밀착하기에 이른다.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 혜민은 아이들을 최대한 껴안은 다음 위쪽을 쳐다보며 아이들도 혜민과 함께 살려달라고 있는 힘껏 소리를 쳤으나 위쪽 복도는 그저 정막만이 흐를 뿐. 이내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오열하는 아이들 속 그저 위쪽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혜민. 혜민은 더욱 더 아이들을 껴안고 오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형 뽑기실 안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